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연의는 장르의 한계상 모든 인물들의 활약상을 짓진 못했지만 특유의 흥미진진하고 영웅적인 묘사로 많은 인물들을 떡상시켰습니다. 이 중 방덕은 연의에서 관우와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무예를 뽐냈으며 한중 전투에선 위연을 무찔러 조조를 구하는 등 사서에 기록된 것 이상의 맹활약을 보여줬죠. 특히 마초의 밑에 있었을 땐 뜬금없이 양주군의 브레인을 담당 계략을 펼쳐 장안을 점령하는 후덜덜한 모습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방덕의 이 같은 버프는 충이로운 인물을 좋아하는 나관중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딴 사람도 아닌 관우가 회유를 시도할 정도의 호적수였다는 점 역시 높이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연희의 기령은 원술군의 대표 장수로 관우와도 30합이나 싸운 실력자로 나옵니다. 심지어 특 A급 무장들 중에서도 선택된 자들만이 받는다는 고유 무기까지 받아 괜히 뭐 있어 보이게 만드는데 일조했죠. 때문에 주군을 잘못 만난 인재들 편에서 댓글로 기령을 언급한 분들이 있기도 했는데 정사의 기령은 자신의 열전 같은 건 당연히 없고 여포전에서 이름만 잠깐 나오는 잡장입니다. 여포가 활솜씨 내기로 유비와 원술의 싸움을 중재할 때 원술 측 장수로 등장한 게 다예요. 즉 나와서 활 구경하고 돌아가는 게 기령이 등장하는 유일한 장면인 겁니다. 유비와 은근히 자주 부딪힌 원술군이기에 이렇게라도 이름이 나온 기령을 대폭 띄워준 거죠. 물론 분수에 안 맞는 버프의 대가로 나중에 장비한테 썰려 최후를 맞았습니다. 장임은 나약했던 유장군의 에이스로 등장, 미친 듯한 버프를 두르고 대유비전을 지배했습니다. 장임은 유비를 거의 사로잡을 뻔한 데다 장비까지 무찔렀고 와룡과 쌍벽이라는 봉추, 방통을 계략으로 사살하는 쾌거를 거두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는 전부 소설의 허구로 장임은 장비를 만난 적도 없으며 방통은 장임보다 오히려 나중에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가 유장군 소속으로 이렇게까지 버프를 받은 이유는 명백합니다. 방통을 죽이고 유비와 장비까지 연달아 격파한 장임이 제갈량이 도착하자마자 속수무책으로 사로잡혀요. 즉 독자들에게 극한의 제갈 뽕맛을 보여주기 위한 적군 보정인 겁니다. 또한 유비에게 항복한 대부분의 유장 측 장수들과 달리 끝까지 싸우다 의기롭게 죽음을 택한 모습에 나관중은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삼국지 연의에 가장 처음 등장한 모사 캐릭터입니다. 그는 장인이기도 했던 동탁의 꾀주머니로 맹활약했는데요. 동탁이 수도에 입성한 것과 소재를 죽이고 헌재를 옹립한 것, 낙양을 불태운 것까지 전부 동탁은 페이크고 이유가 본체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행동이 이유의 머리에서 나왔죠. 사실 이유는 동탁의 명으로 소재를 독살한 것만이 정사에 나오는 유일한 활약 장면인데 바로 이것 때문에 나관중에게 찍혀 온갖 나쁜 짓이 다 튀어나오는 지독한 모사 캐릭터로 재탄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덕에 오히려 수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정사에서 서영에게 털려 죽을 뻔했던 조조의 형양전투가 소설에선 이유의 계략인 걸로 나오거든요. 게다가 나중엔 초선의 연환계까지 눈치채 독자들의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들기까지 하니 나관중의 캐릭터 살리는 솜씨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포는 날래고 사나워 사람들이 비장이라 불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당대의 뛰어난 무장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소설의 여포는 삼국지 전체에서 최강으로 대접받는 절대무쌍의 무예로 떡버프를 받아 관우와 장비를 동시에 상대할 정도의 괴물이 돼버렸어요. 덕분에 여포라는 이름은 독보적 활약이나 깡패짓, 센 척을 뜻하는 고유명사처럼 완전히 자리 잡았죠. 그런 점에서 여포는 나관중에게 절이라도 해야 할 겁니다. 송견에게 깨져서 도망간 것, 아랫사람의 여자를 탐한 것, 부하장수인 항맹이 반란을 일으켰을 땐 화장실로 내뺀 것 등의 멋진 모습이 소설에선 전부 삭제됐으니 말이죠. 충이로운 인물을 좋아하고 소인배는 싫어했던 나관중이 소인배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여포를 중간 보스처럼 띄워준 것은 참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네요.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는 민중에게 인기 있던 유비를 정통으로 한 촉한 정통론을 내세웠기 때문에 유비 측 사람들이 대거 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서서의 상향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서는 제갈량과 유비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만 하고 조조에게 떠난 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전장엔 등장한 적조차 없는 서서가 천인장 조인을 자유자재로 농락해 쩌리로 만들 정도의 특급 군사로 묘사된 건 엄청난 수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엄마가 조조군에 잡혔다는 사실 때문에 유비를 떠나 스스로 조조에게 간 사람을 조조놈을 위해선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울며 맹세하는 충의지사로 만든 점은 왜 이렇게까지 했지 싶을 정도이기까지 하죠. 서서는 조조의 밑에서 어사중승이라는 높은 관직을 지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서서의 엄마가 훌륭한 군주를 두고 어리석게도 나 때문에 조조를 따르다니 라며 자결하는 모습은 솔직히 좀 오글거렸어요. 양주에서 후덜덜한 포스를 자랑하던 마초가 유비에게 귀순한 후엔 기대만큼 활약도 해보지 못하고 병사하자 아쉬움을 느낀 나관중은 마초의 사촌인 마대를 주목하기로 합니다. 정사의 마대가 위원을 제거한 공이 있을 뿐 따로 열전도 없을 정도의 비중이 적은 인물임을 볼 때 나관중이 촉한의 후반기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마대를 떡상시킨 것은 마대를 통해 마초를 투영하려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 증거로 남쪽 북쪽을 가리지 않으며 1대1 대결 로만 도합 6승이나 올렸다는 걸 들 수 있죠. 하지만 북벌에서 사마이가 보낸 잡장에게 깨진 것 말고는 전장에서 남긴 기록이 없다는 점은 마대의 실력이 결코 마초를 빙의시킬 정도의 장수는 아니었단 걸 짐작해야 합니다. 제 동족은 조조에게 다 죽고 오직 마대가 남았으니 그를 잘 부탁드립니다. 마초가 남긴 이 짤막한 유언을 혹 나관중이 들어준 건 아닐까요? 삼국지의 조우는 관우와 장비의 강렬한 캐릭터에 뒤지지 않는 미형 소년 장군의 이미지를 구축해 불멸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정사 조운전에 의하면 조운이 조조의 대군을 뚫고 유비의 처자식을 구출한 적이 있는데 나관중은 얼씨구나 하고 혼신을 다한 글솜씨를 폭발, 조자룡 헌창 쓰듯 한다는 고사를 남길 정도로 몹시도 흥미진진한 레전설급 영웅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당시 피난 중이던 유비군이 조조군에 전멸하다시피 한 아수라장에서 조운이 아무런 물리적 마찰 없이 유선을 구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억지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조운을 위해 나관중이 할애한 지면과 정사에 없는 공을 만들어주기 위해 쓰러진 30명에 가까운 목없는 귀신들을 보면 삼국지 연의는 그야말로 조운에 의한 조운을 위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요. 조운이 나관중과 고향이 같아서 떡버프를 받았다는 말은 그냥 낭설입니다. 나관중의 고향은 알려진 바가 없고 조운은 정사에서도 관장 마황과 함께 세트로 묶일 정도로 원래 거물이었거든요. 대신 높은 직위에 비해 정사의 기록이 창렬해 마대와 마찬가지로 나관중이 창의력을 발휘하기 딱 좋은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포는 아니에요. 장포는 장비의 아들로 관우의 아들 관흥과 함께 아버지들의 복수전에서 혜성같이 등장, 장비를 쏙 빼닮은 목소리와 무예로 그의 빈자리를 메꿔준 신성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제갈량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기록이라도 있는 관흥과 달리 장포는 말이죠, 장비보다 일찍 죽었어요. 즉 유비의 앞에서 용맹함을 자랑하며 일흥전에서 활약하고 북벌 초기까지 맹활약한 장포의 모습은 전부 실오라기 하나 안 빠지고 100% 뻥인 겁니다. 이건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정도의 폭풍 상향을 받았으니 거의 이름만 따온 가공인물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원래 뛰어난 인물을 버프시키는 건 자칫하면 작가가 주화인마에 빠져 폭주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천항로와 진삼국무상의 조조가 그랬고 삼국지 연의의 제갈량이 그랬죠. 제갈량은 별을 보고 사람의 수명과 날씨를 읽었으며 돌 몇 개 쌓아 올려 육선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신묘한 미로를 만들기도 했고 화약도 없는 시대에 지뢰를 만들어 실전에서 쓰는 뭐 말도 안 되는 미친 괴수가 됐어요. 이게 너무 과해서 야 제갈량 실제로 나 뻥이었다며? 라고 오히려 제갈량을 평가절하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죠. 친위, 친진 성향의 위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갈량은 사마이를 이기지 못해 근심과 분노로 피를 토하고 달아나다가 발병에 죽었다. 그런데 배송진은 이 기록을 비판하기 위해 정사에 인용했는데 위서의 과장이 지나치다. 제갈량의 지략으로 어찌 사마이 때문에 피를 토하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아니 천하의 제갈량이 무슨 사마이 때문에 피를 토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한 셈이죠. 즉 정사의 최고 권위자인 배송지가 제갈량을 사마이보다도 훨씬 뛰어난 인물로 평할 정도로 그는 이미 차원이 다른 클래스로 인정받았던 겁니다. 실제로 제갈량은 노성에서 사마이를 대파했고 죽은 후에 남기고 간 영체를 본 사마이가 천하의 기재로다 라며 제갈량에게 경탄한 기록도 있는데 말이죠. 사실 위측에 편향된 기록을 남긴 정사의 저자 진수조차 24편의 책으로 따로 전집을 남길 만큼 흠모했던 제갈량을 족바 나관중이 담백하게 그대로 쓰기는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결국 총애빔을 과할 정도로 듬뿍 받고 탈지구인급 외계인으로 저 멀리 승천한 제갈량이 삼국지 연의의 최고 수혜자 1위였습니다.